네, 이제 3월 9일 날 이제 대장정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5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일을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강의도 이런 대통령 후보 이제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의 시장 변화 어떻게 예측이 가능한지 이 공약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역대 대통령 이제 공약 이행률을 한번 보면은 50% 미만이라고 합니다. 10% 조금 넘는 이제 대통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윤석열 후보도 이런 공약 자체에서 어떤 공약이 앞으로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공약 이행률이 어떤 것이 나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웠을 때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제 강의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역대 대통령 공약 이행률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50% 미만입니다. 요번에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 이번 공약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이제 공약 이행률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약 자체를 알아봤으면 지역적으로도 어떤 곳이 이제 미래 가치가 높은지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로 2040 서울 플랜 여의도 용산 연계해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 코어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여의도뿐만 아니라 용산의 미래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의 미래 가치 어떻게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평가 지역이란 가치나 수준을 낮게 매긴 지역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홍제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만큼 저평가 끝판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홍제동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번 공약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급량, 신규 주택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그 대통령 후보자들도 이런 주택 공급에 맞춰서 이런 대규모 주택 공급을 내세웠었습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약을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봤을 때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주택,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및 세제 정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세금적으로 굉장한 규제를 했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세 부분 모두 규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도 완화하면서 시장 경제 상황에 맞게 흘러가게끔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출도 완화가 되고 세제가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한번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임대시장 정상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화에 강화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임대차 3법이죠. 시장 상황을 보면 임대차 3법이 발의가 되면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정말 이제 급변하게
이제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임대차 3법 이것을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없애지는 못하고 개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수가 있겠나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이제 안정화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임대 주택 사업자를 정상화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많은 분들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내시면서 주택을 이제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렇게 임대 시장에 물건을 내놓은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는 폐지를 시켰죠. 즉 소형 주택만 임대 사업자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도 임대 사업자 등록할 수가 있게끔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든가 합산 배제 이것도 다시 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임대 사업자 지금 취득세 혜택 말고는 큰 혜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 완화가 되면서 다양한 혜택이 다시 부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항목들을 자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대출이라는 부분인가 아니면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생긴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빨리 습득을 하신 다음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부동산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죠. 지금 이제 예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 물량 확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주택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가 상승도 굉장히 크게 상승이 됐고 뭐 규제 완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앞으로의 지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절실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250만 가구 이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2022년도부터 정비 사업을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250만 가구, 전국적으로 봤을 때 250만 가구가 공급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가능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250만 호 가구가 불가능한 수치일까요?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라든가 3기 신도시 좀 택지 지구 이제 공급 물량 자체를 보면은 약 한 3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30만 가구가 거의 전국에 10개의 지역이 형성이 돼야지 약 250만 가구가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국에 이제 신도시급이 10개의 군데, 10개가 이제 생겨야지 공급 물량이 확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만큼 250만 가구 쉽지 않은 공급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나대지가 없습니다. 나대지 정말 노는 땅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노후주택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노후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재개발로 봤을 때 노후 밀집 지역 자체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250만 가구가 공급이 되려면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되냐?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이전까지는 개발 호재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웠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GTX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호재,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셨다라고 하면은 2022년도에는 바로 250만 가구가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비 사업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투자금이 낮은 분들의 경우 투자 금액이 조금 이제 1억에서 2억, 3억 안팎으로 낮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경우는 바로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투자금이 높으신 분들도 있겠죠. 투자 금액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는 바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어느 정도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봤을 때도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뭐 모아주택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정비 사업, 재개발만 봤을 때에도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규제 정책이 그대로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아직까지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이제 후보 공약 자체에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 30년 된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만큼 재건축 아파트 앞으로 재건축 붐이 일어날 정도로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적은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그다음에 투자 금액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를 노리셔라. 정비 사업에 맞춰서 2022년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40 서울 플랜 여의도, 용산, 연계에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서울시장님이죠. 그 전 서울시장님이 2030 서울 플랜을 내세웠지만 요번에 오세훈 시장이 2040 서울 플랜 새롭게 내세웠습니다.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여의도, 용산, 연계에서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 코어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의도 보시면은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해서 바로 용산이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지금 용산의 경우는 가용 이제 여의도 자체가 다 확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산의 국제업무단지죠.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하면서 가용 공간을 확충하고 여의도의 공간이 부족한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연계해서 같이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지역 간의 연결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규 이제 전철이라든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됨에 따라서 상호 이제 왕복할 수가 있는 그런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2040 서울 플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큰 변화를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용산 변화의 중심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 더욱 이제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용산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수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용산 투자 수요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는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지 정말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 가능성 높고 이렇게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재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열려 있고 재건축도 크게 열려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제동 저평가의 끝판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노후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정말 노후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안에 정말 이렇게 노후가 되어 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이 홍제동의 경우는 바로
강북 횡단선이라는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신규 전철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과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집가 상승폭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쪽 지역, 바로 강북 횡단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가 상승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노도 기준만 봤을 때도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 크게 열려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평가 끝판왕 홍제동이고요.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높은 시세 차익 보시면서 나중에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완벽한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제동의 경우 바로 시간상의 문제일 뿐 바로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통의 호재와 재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열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제동의 경우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상황 어떤가요? 많은 분들 지금 몸으로 피부로 겪고 있습니다. 바로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제 보합세다 아니면 집가 하락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불안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만 잘 지키신다고 하면은 시장 앞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2년도 부동산 투자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정비 사업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큰 정답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용산, 그다음에 홍제동의 승부를 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고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호재, 그다음에 재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열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